이번 영상은 조선의 왕, 효종의 정치와 사상을 바탕으로 특히 효종의 북벌론을 중심으로 한 조선왕릉 해석까지 폭넓게 풀어냅니다. 근데 거기에 남는 거는 방법론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할 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의 탄생 이런 것도 읽어봤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디자인이나 특히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필요한데 그걸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수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효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효종이 어떻게 이제 그렇게 이제 집권을 꼭 10년간 했는데 그때 했던 그 효종을 분석한 다음에 그 이론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면 그 이론을 바탕으로 효종 왕릉, 영릉에 그걸 갖다 대입해보고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은 대부분 가가지고 쭉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게 시대적인 고민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쭉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거는 효종대왕 때 만약에 북벌론을 했다면 그 북벌론의 시대정신이 그런 조형물에는 어떻게 투영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시 해석해보고 그런 걸 어떻게 인식해볼 수 있는 건지 그게 이제 강의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 이제 그 연필을 잡고 그렇게 강의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직업인데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 가능하면 저도 이제 최 선생님이 가장 롤모델이신데 자기 마음을 항상 평정하고 긍정적이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저희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그래봤지만 교수들이 부부싸움하고 오면 그것이 반영이 돼요. 얼굴의 표정에 나타나고 그래서 듣는 학생들이 그런 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그런 걸 잊어버리고 밝은 긍정적인 사고 그런 걸 갖고서 학생들 앞에 서는 게 그게 이제 꼭 해야 될 직분이고 자기 직업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울하고 무슨 불쾌하고 싸웠던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항상 최고의 맑은 정신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쓰게 되면 그러는 것들이 실제로는 학생들한테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닐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듣는 사람은 정말로 저 선생님이 싸웠구나.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 뭐 이렇게 다 알아차린다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은 항상 그렇게 이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기 스스로 항상 갖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관심을 집중시키는 건 오늘 강의도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펼쳐 보일 건데 그 강의 중에는 의외로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서 재미가 없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그런 여러 가지 호기심과 그런 상상력,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러는 것들을 학생들과 같이 공유하는 방식, 그러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배운 거를 암기해가지고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시대는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들을 때 그 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걸 보고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를 그걸 깊이 있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러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시간에 매번 이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그렇게 문제를 냈었는데 지난번에도 문제 냈죠? 어려워. 최 선생님이 맞췄어요, 그거. 극장에서 그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총으로 쏴 죽이고 나왔을 때 아무도 그렇게 몰랐다는 얘기 있잖아요. 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 정답이 자동차 극장이었어요. 자동차 타고 보다가 거기서 총으로 쏴 죽였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동차 극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극장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그 문제는 이제 빨리 이제 맞추는 거예요. 삼성이나 구글 이런 데서 이제 그 문제를 내는데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내면 끝날 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관심을 갖는 문제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안 듣고 그것만 생각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그냥 한 명의 유명한 그 자동차 경주 카레이서를 좋아하는 그런 아주 재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매번 가갖고 카레이서를 봤는데 1등에서 2등, 3등 이렇게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번 경주에서 꼴등하는 사람한테 10억을 주겠다. 아니, 자동차를 타고 꼴등하는 사람한테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그게 이제 뭐 어떻게 10억을 줄 것인가 그래가지고 자동차 경주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차를 안 가고 막 천천히 있고 그러면 꼴등이 결정이 안 나잖아. 그럼 자기 차를 빨리 가면 뒤에 차도 다 천천히 오고 이렇게 하면 또 꼴등이
결정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명이 있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갖고 문제를 제기해서 정말로 최고의 속도로 달렸는데 꼴등이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억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그거의 물음이에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관해서 서로 얘기했는데 꼴등한테 10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차를 꼴등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명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서 최대의 속도로 달렸는데 꼴등은 결정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릉에 대해서 설명해 내겠는데 한국의 왕릉은 42개가 있어요. 2개는 이제 북한에 가 있어요. 개성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왕이었던 두 번째 왕하고 그 다음에 이성계의 계부 그 본부인 첫 번째 본부인 그 등이 개성에 가서 2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40기가 한국에 이제 그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가장 커다란 중심은 이 궁성을 중심으로 40km 내에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갔다가 반드시 돌아와가지고 이 정치에 그와 같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백리 안에 그렇게 두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어요. 40km 내에. 그래서 이제 여주까지 오게 되고 그렇게 왕릉이 왔는데 저렇게 조선 왕릉 40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그냥 설명해 보면 이러는 것들이 간단한 것 같은데도 그냥 우리가 왕릉을 볼 때는 대부분 그 신의 정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그렇게 보는 것 중에 저 왕릉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정말. 거기에 가면 신의 정원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로 그와 같이 이제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죽음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실제 편안한 건 저는 군대 가서 처음으로 알았는데 그 군대에서 그 훈련 받을 때 땅에 우리가 그 몸을 막 이렇게 기대서 엎드려서 포복하고 그 다음에 들어눕고 막 이러잖아요. 땅에 대고 있을 때가 가장 저는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단히 잠을 잘 때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눈 안 뜨면 진짜로 죽는 거예요, 아침에. 그 부단히 연습하는데 그 연습하는 과정이 잘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거에 대한 지금은 뭐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나이를 저처럼 먹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삶에 대한 애착이 생기나 봐요. 근데 그러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저거에 이제 신의 정원이다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게 이제 그 조선 왕실에서 저런 무덤과 자기들의 그와 같은 왕릉을 만들었잖아요. 저러는 것들이 실제로는 양반가에 모든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무덤을 만들 때 자기가 죽었을 때도 그 모델이 되는 게 저 왕릉이에요. 그러니까 왕릉을 중심으로 해서 저러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이 된다면 조선시대 때 모든 문화의 첨단, 그러니까 문화를 만들고 지적 능력이 쌓여가지고 조선의 최고의 유교 정치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바로 궁궐이었고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그 집단에서 한국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이제 점점 양반들한테 전해지고 그것들이 일반 민한테 전해져서 전체의 문화를 형성하는 이런 시스템을 같이 했는데 모든 부분에서 저 한국의 문화들이 저와 같은 최고의 지성인들에 의해서 창출됐고 저런 문화가 지금도 외국인들이 와서 감탄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저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우리가 교육 이거에서 의해서 지금까지 잘 살게 됐던 건 그때 유교적인 사상적 저력들이 축적돼가지고 지금에 있어서도 그런 정신들이 같이 한국만 그 외국인들 와서 가장 놀라는 건 제일 카페에서 핸드폰 놓고 이게 노트북 놓고 가도 아무도 그걸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어하고 유럽이 처음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고 한국에 많이 뒤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게 가장 커다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이랬을 때 그 쓰레기를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처리하고 마치 데모를 축제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정말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런 도덕적인 원리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들 훔쳐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고 집에서 교육받는 그런 엄청난 시스템이 저렇게 작동돼가지고 했던 거는 조선시대 때 최고의 조선 유학자들의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문화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